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은 바로 복음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선 거룩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신앙 계승은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 캠페인은 사랑의 교회가 함께합니다. 구교역자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교역자 표준 동역 합의서를 작성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탈북민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미래통일의 주역으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가 다음 세대를 위한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어려움을 겪었던 중앙보훈병원은 최근 의료 사태 장기화로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 한 교회가 참전 용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이들을 성심껏 돌보고 있는 의료진과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중앙보훈병원을 찾았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세덴교회가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을 찾아 위문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보훈을 넘어 보훈으로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세덴교회 소강성 목사는 우리는 아픔의 역사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억해야 한다며 보훈은 국가의 품격이고 보훈은 국민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요즘 의료 사태 장기화로 많은 병원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이 보훈병원의 의료 체계만큼은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 특별한 날만 6월, 7월만 우리가 보훈 정신을 함양하는 게 아니라 8월이 되어도 9월이 되어도 10월이 되어도 계속해서 우리는 보훈의 정신을 앞장서야 합니다. 또한 6.25 당시 전차 장교로 참전한 94세 황규진 안수 집사와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 금일봉을 전달했으며 중앙보훈교회에 선교비도 전달했습니다. 또 병원 환우와 의료진, 직원들을 위해 기념타올 2,000매를 선물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오늘 영광스러운 자리고요. 또 서백교회에서 이렇게 크게 염려해 주신 거 저희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덴교회는 18년째 민간 최대 규모의 다양한 보훈 문화 행사를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가보훈부로부터 보훈 문화상, 단체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한국교회 안에서는 시니어 목회를 중점적으로 하는 교회, 이른바 고령 친화교회도 등장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덕수교회는 지역사회 다양한 필요에 응답하는 맞춤형 노인 목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 장년과 노인 교육부를 포함시켰고 1989년에 설립한 노인 학교는 30년 전통을 자랑하며 지역사회 대표적인 노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덕수교회는 노인 사역은 단순히 영적 돌봄을 넘어 사회적 문제와 결핍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를 위해서 노년 세대를 향해서 맞춤형 모델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시니어 사역을 활발히 하는 교회를 지칭하는 고령 친화적인 교회. 한국 사회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고령인들을 위한 고령 친화 교회에 대한 현장의 요청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독립하고 배우자와 사별하면서 고령인들의 고립은 더욱 고조되기 십상입니다. 이에 따라 고령 친화교회의 주요 사역은
고령교인의 고독을 해소하는 데 가장 큰 주안점을 둡니다. 교회가 진행하는 노년 사역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호응도가 높은 것은 주중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는 시니어 학교, 교육 및 문화활동 등이 속합니다. 지난 31일 발표된 고령교인의 신앙과 시니어 목회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중 프로그램을 요청한 응답자가 1순위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그룹 모임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교회 고령교인을 위한 소그룹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022년 60.9%에서 67.8%로 상승하며 두 번째로 꼽혔습니다. 교회에 바라는 희망사항 응답에서도 같은 고령 나이대 교인과 교제 또는 소그룹 활동을 원한다는 응답이 가장 큰 지지를 얻었습니다. 지적, 영적, 육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적으로는 은퇴가 되면서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희가 발표했고 이번 조사는 미래목회와 말씀연구원과 아드폰테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고령교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로 지난 2022년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 발표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교회 안에서 고령교인들의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권면했습니다. 적어도 3년에 한 번 정도씩은 데이터가 축적되면 한국 교회가 교단 차원에서든 교회 차원에서든 그 어떤 흐름과 추이를 보면서 시니어 목회 대응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제 개인적으로 계속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고.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 사회, 고령 친화교회 등 한국교회 안에서도 시대적 요청에 맞는 활발한 논의의 장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이은지입니다. 최근 청년 세대의 인기를 얻고 있는 SNS 채널이 있다고 하는데요. 기독 청년에 의한 크리스천 트렌드 매거진을 장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넘쳐나는 기독 콘텐츠, 다 찾아보기도 제대로 골라보기도 어려워졌다면 이런 SNS는 어떨까? 기독 청년들의 인터뷰와 다양한 기독 콘텐츠를 볼 수 있는 크리스천 트렌드 매거진 러브 그로우 레터입니다. 2023년 11월 추진주 씨는 영향력 있는 기독 청년이 되고자 또 동시대를 살아가는 기독 청년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고자 하나님과의 사랑이 커지는 편지란 의미가 담긴 러브 그로우 레터 SNS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청년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를 첫 번째로 생각합니다. 교계 소식이나 교회 소식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 중에서 진짜 청년들한테 필요한 내용이 뭘까, 진짜 청년들이 한눈에 보기 쉬운 내용들이 뭘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 채널을 만든 것 같습니다. 다양한 기독 청년들의 신앙의 모양과 삶의 모습이 러브 그로우 레터에 마치 단어처럼 문장처럼 적혀가자 팔로워는 점점 늘었습니다. 채널의 영향력이 커지자 추 씨는 그 영향력을 더욱 가치 있는 방향으로 흐르도록 길을 내고 있습니다. SNS를 활용한 습관 챌린지, 믿을 수 있는 크리스천 단체 소개팅, 러브 코이노니아 등이 대표적인 활동입니다. SNS 채널이 파편화, 다양화된 청년들의 관심사를 채우는 동시에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안식처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과거에는 교회 청년부에 가야만 공감되고 연대할 수 있었던 것이 느슨한 연대라는 공식을 통해서 좀 SNS 안에서 서로 이제 게시물이 올라오면 거기에 저도 이런 고민이 있어요 댓글을 달고, 또 때로는 말씀의 위로를 얻고 이런 사람들이 나 말고도 더 있구나, 같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를 느낀다는 것 자체가 좀 이 SNS의 순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브 그로우 레터의 인기 콘텐츠인 기독 청년들의 찬양 리스트. 찬양 리스트를 묻자 추 씨는 희즈윌의 주님 먼저 가세요를 꼽았습니다. 직장인이자 러브 그로우 레터의 편집장, 기독 청년으로서 하나님이 앞서가는 길을 따라갈 그녀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정말 비전 있는 청년들이 많고 꿈이 있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청년들을 보고 정말 이들의 이야기를 누군가는 전해줬으면 좋겠다. 우리에게는 아직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 한국 교회에도 희망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꼭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신천지의 해외 포교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신천지에서 나온 한 성도를 CTS에서 단독으로 인터뷰했습니다. 황세준 통신원입니다. 시드니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A씨. 지난 2018년 시드니 센트럴역에서 낯선 여성 2명을 만났습니다. She had a really bright smile on her face. And she approached me
And she said, I'm from a group called International Bible Study Group. And she had an iPad and she just asked me what my name was and if I was a Christian and if I am interested in learning the Bible. It was a survey on the iPad and 이미 알려진 신천지의 접근 방법이었지만 이를 알지 못했던 A씨는 그들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But I really want to have an opportunity to learn more about the Bible. And when this girl approached me, I thought this was a sign from God. So I gladly took this opportunity. And I gave her a smile. I said, I'll give you my contact. 역 근처 카페에서 매주 3번씩 3시간 동안의 성경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자신을 성경교사로 소개한 새로운 인물이 수업을 주관했고 A씨처럼 처음 공부를 시작한 이들도 2명 더 있었습니다. She kept emphasizing that a lot of Christians do not read the Bible. A lot of Christians are deceived. Everything you heard from pastors, from churches, you need to erase them from your minds. You need to start fresh. And she also warned us not to tell anyone about this Bible study. 한 달 후 A씨는 60여 명이 함께 강의를 듣는 센터 과정으로 이동했습니다. 교사들이 환경을 통제하고 성경 본문을 근거로 수업을 진행했기에 그곳의 문제점을 쉽게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The lesson was the truth of life. Favorite verse is from Matthew, where Jesus says, "Be wise as snakes and innocent as doves." So they use that verse. If you lie for protecting God's word, and if you lie to spread the gospel of Jesus, that is not really lying. That you are helping God to advance his kingdom. And at the very back, there was always someone with a mic. And after the teacher said something, the person at the back with the mic said, "Amen, amen." And other people would follow that person, say amen after that person. 우연히 신천지에 대한 경고 기사를 읽게 된 A씨는 이곳이 신천지임을 확신하고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온라인에서 신천지 베드로 지파의 호주 수료식을 본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And as soon as the video started, I saw my two buddies there, because they were graduates already. They were the ones who were with me from the very, very beginning cafe Bible study meeting. They said, they're pretending that they're there for the first time, and they were acting as security camera for the teacher. 신천지는 현재도 호주의 여러 도시에서 그 교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대한 경각심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CTS 뉴스 황세준입니다. 중동 확전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와 하마스의 고위 지도자가 잇따라 사망했는데 헤즈볼라와 관련해선 이스라엘이 배후를 자초했습니다. 마지달 샴스 참사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는데요. 확전 위기를 촉발한 마지달 샴스 마을을 이스라엘 명형주 통신원이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 30일 저녁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 서열 2위이자 군 최고 사령관인 푸아드 슈크르를 암살하기 위해 레바논 베이루트에 정밀 타격을 가했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헤즈볼라의 마지달 샴스 공격에 대한 대응이 완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10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하마스 정치부 국장 이스마엘 하니에의 피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하니에의 피살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배후로 나서지 않았지만 이란은 이스라엘을 지목하며 보복을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면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위기의 불씨가 된 마지달 샴스를 찾았습니다. 축구 경기를 하던 아이들 12명이 죽고 34명이 부상당한 이곳은 아직도 그날의 악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אנחנו נמצאים במקום הפגיעה הקשה. אנחנו כן יודעים שהכאב הזה ילווה אותנו הרבה זמן קדימה. Wanted to support the Druze community that is part of our country and our citizens, and we feel for them. And we wanted to show our support and our grief. 레바논 국경에서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마지달 샴스는 드루즈족 12,000여 명이 살고 있는 골란고온에서 가장 큰 드루즈 마을입니다. 시리아 출신 드루즈족 마을로 1967년 6.1 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골란고온을 합병하면서
이스라엘로 편입됐습니다. 초창기에는 시리아로의 복귀를 기다리며 이스라엘 시민권 대신 영주권을 선택한 주민이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절반 이상이 시민권을 취득하며 이스라엘 사회에 병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이기에 헤즈볼라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의 대응에도 주민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Every child has relatives and relations with the other. We are a unified community. We want to live in a peace instead of war with peace. אנחנו הדרוזים חלק ממדינת ישראל, ומה שתחליט המדינה לעשות, להגיב, היא תקבל מאיתנו את מלוא הגיבוי. זה שיקולים מדיניים ביטחוניים של המדינה, ואנחנו נגבה את המדינה בכל מה שהיא תעשה. 확전 여부의 공은 또다시 헤즈볼라와 이란에게 넘어간 상황. 전 세계의 눈이 이스라엘을 떠나 헤즈볼라와 이란을 향하고 있습니다. 비극의 현장 이스라엘 마즈달 샴스에서 CTS 뉴스 명영주입니다. 환경부가 14개의 댐 건설 후보지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기완연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7월 30일 환경부가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14곳의 댐 건설 후보지를 발표했지만 환경부가 짓겠다는 댐 저수 용량은 오히려 댐의 수용 수준을 넘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규모 댐 건설 사업은 생태 파괴와 지역 공동체의 문제로 이어져 생물 다양성 훼손이 우려되는 사업이라며 환경부가 올바른 물관리 대책과 기후위기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백석문화대학교가 고등직업교육 거점 지구사업 연차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고등직업교육 거점 지구사업은 지역 밀착형 고등직업교육 거점을 조성하는 교육부 주관의 국고 사업입니다. 백석문화대는 지역 특화문화인 외식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17개 자격증 취득 기반 평생직업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네덜란드의 오르가니스트 피터 웨스터브링크 초청 오르간 독주회와 마스터 클래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10일 중고등부 초청 오르간 투어를 시작으로 피터 웨스터버링크의 오르간 독주회와 장신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스터 클래스로 구성됐습니다. 월드비전이 에너지 빈곤 가정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지원 사업 아이시원을 전개합니다. 월드비전은 아이시원을 통해 8월 말까지 전국 에너지 빈곤 가정 3천 가구에 8억 4천만 원 상당의 냉방비와 용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 YWCA 연합회가 제22회 한국 여성 지도자 후보자를 모집합니다. 추천 대상자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거나 소통과 포용적 실천, 평화 실현 등에 이바지한 여성입니다. YWCA 연합회는 오는 11월 19일 한국 여성 지도자상 시상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8월은 신앙 성장을 위한 다양한 캠프가 열리는 달입니다. 하지만 활동하기 불편한 장애인들은 캠프 참여가 쉽지 않은데요. 이런 장애인들을 위해 경남 창녕군의 말씀 캠프가 열렸습니다. 이준영 기자입니다. 신나는 찬양 소리에 맞춰 장애인들이 마음껏 박수치고 진지한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캠프에서 활동하기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마련된 이곳, 장애인과 함께하는 말씀 캠프 현장입니다. 중증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캠프가 많지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비장애인뿐만 아니고 우리 장애인들도요, 이 캠프를 통해서 말씀을 접하게 되고요.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체험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캠프를 통해서 우리 장애인들이요,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흘간 진행된 캠프는 거제 장애인 전도협회와 부산 장애인 전도협회, 서울산 장애인 전도협회와 창원 베델 장애인 선교회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현장에는 500여 명의 장애인들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레크레이션과 물놀이 등 놀이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습니다. 또한 강사로 초청된 브니엘 교회 김도명 목사는 참석자들에게 예수 탄생과 부활의 역사,
기도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기도회를 이끌었습니다. 아울러 전국에서 온 비장애인 봉사자들이 참석자들의 이동과 활동을 돕는 등 전체 일정에 함께했습니다. 처음 왔는데 여기 왜 모든 장애인들 만나가지고 은혜를 받고 눈물 흘리고 감동받았어요. 재밌었어요. 짱이에요. 이렇게 서로 짝지가 되어가지고 제가 지금 케어하고 있는 그래서 한균 씨, 우리 여기 오니까 어때요? 좋아요. 주최측은 장애인 복음화를 위해 30년간 캠프를 이끌었습니다. 캠프를 통해 복음을 접한 참석자들은 교회 중직자나 목회자로 성장하고 만남을 통해 가정을 이루는 사례도 있습니다. 30년간 캠프 봉사자로 참석한 강현수 집사는 캠프에서 장애인들이 복음을 접하고 변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캠프라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장애인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고귀한 작품이고 그들 또한 예수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이 캠프라고 생각합니다. 봉사자들끼리 또 장애인과 봉사자가 만나 또 가정을 이룬 그런 가정들도 있고 이 캠프를 통하여 신학의 비전을 발견하고 목사가 된 분들도 더 있습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말씀 캠프는 장애인들을 위한 한국교회 사역에 좋은 본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준영입니다. 전주대학교가 개교 60주년을 기념해 청소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JJ 슈퍼스타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3일간 전주대에서 진행된 이번 캠프는 수련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미자립 교회를 돕고자 기획됐으며 전주대는 참여한 미자립 교회 학생들에게 선착순으로 참가비 전액을 지원했습니다. 캠프에서는 7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박은총 위러브 대표와 이성형 목사, 서종현 선교사 등이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또 전주대 신학과 경배 찬양학과 재학생, 졸업생으로 구성된 리스트 워십이 인도하는 찬양 집회도 진행됐습니다. 정읍시 기독교연합회가 이단의 실태와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초청된 부산 장신대 탁지일 교수는 이단의 주요 특징으로 개인의 신격화, 성경의 자의적인 해석, 종말시기의 이미 지정 등을 꼽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탁 교수는 이단의 포교 방법을 소개하면서 과도한 친절을 베풀거나 퍼스널 컬러를 진단해주는 등의 필요와 관심사를 이용해 접근하는 전략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학생 지도부가 주최하는 대전 충청 SC 청소년 청년 수련회가 개최됐습니다. 개회배에서 말씀을 전한 대전 충청권역 SC 위원장 김양흡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늘 함께 하신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26개 교회, 400여 명의 학생과 청년이 참여했으며 더 라이프 지구촌교회 김인환 목사 등 다양한 강사들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2024 어린이 원데이 비전 캠프가 순천 주성교회에서 나는 주의 군병이란 주제로 열렸습니다. 말씀 부흥회에서 강사로 나선 순천 주성교회 문영찬 목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며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열린 원데이 비전 캠프는 광주, 순천, 여수 등 1000여 명의 어린이가 참석했으며 예배 훈련과 기도 훈련, 찬양 훈련 등이 진행됐습니다. 나눔 영성원이 포항 베델 기도원에서 포항과 경주 지역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연합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3박 4일간 진행된 이번 성회는 영남신학대학교 유재경 총장과 포항 항도교회 임명훈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성장하는 믿음의 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 강사로 나선 나눔 영성원 김헌식 원장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주로 섬기는 선함이 성장한다는 것이라며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성회는 포항, 경주 지역의 성도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신앙 성장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서울시가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합니다. 서울시는 육아 공무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서별 육아 시간 사용률을 평가해 분기별로 표창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4급 이상 공무원 목표 달성도 평가해 육아 공무원의 재택, 유연근무 사용 실적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까지 거친 국세가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6월까지 국세 수입은 168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0조 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재부는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를 국세 수입 감소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분석하면서 내부적으로 대안을 준비해 조만간 세수 결손 조기 경보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 수가 7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약 7만 4천 가구로 5월보다 2.6% 늘면서 7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계속 증가해 11개월 연속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마 이후 지속되는 높은 습도와 폭염이 이어짐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온열 질환에 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질병청은 온열 질환자는 주로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전체 환자의 절반 이상이 발생한다며 최근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온열 질환자가 더욱 증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건강 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온열 질환을 상당히 예방할 수 있다면서 물을 자주 마시고 더운 시간대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도로 파임 집중 관리 기간을 운영합니다. 국토부는 8월 한 달 동안을 도로 파임 집중 관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고속도로와 일반 국도의 도로 파임 탐지와 응급 보수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또 도로 파임 기동 보수반을 운영하는 한편 신속한 탐지를 위해 도로 파임 자동 탐지 장비를 차량에 탑재해 매일 순찰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하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을 시행합니다. 경찰은 마약류 범죄에 관한 고강도 단속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상반기 집중 단속이 종료된 직후 연이어 하반기 집중 단속을 4개월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직적 공급사범 일망타진을 목표로 하반기에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최근 범죄 동향에 따라 인터넷 마약류와 의료용 마약류 단속 등에도 수사력을 결집할 계획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4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준품 종합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안내서에는 새롭게 마련한 32개 표준품을 포함한 의료제품 표준품 목록과 분양 신청 방법, 분양 표준품 취급 요령 등이 수록됐습니다. 특히 표준품 분양 신청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한 분양 시스템 절차와 간소화된 구비 서류 등 변경 사항을 안내하는 내용이 상세하게 담겼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에서 해적에 의한 인명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발생한 해적 사건은 지난해보다 8%가 줄었지만 납치되거나 억류되는 등의 인명피해는 75%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전체 선원 피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소말리아와 아덴만 해역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에서 29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